네, 안녕하세요. 시와학원에서 군사 통역 강의하는 강촌호 의사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2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국방 관련된 어, 개편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군사 예산에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 같이 옮겨보시죠. 자, 트럼프 2기가 이제 시작이 됐죠. 어, 국방 분야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하는 지문인데요. 저희 블로그에 이제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그 음원이라든가 지문 등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대통령 행정부 제2기가 국방 예산에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지 어, 이 이기라는 말로 이제 요즘에 줄여서 많이 하죠. 그 트럼프 이기라고 하는데 한국에도 이기라는 말을 가장 최근에 그 근래에 들을 수 있었던 게 문재인 이기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기. 그런데 그다음 한국은 이기라는 게 원칙적으로 미국처럼 똑같이 이렇게 임기를 다시 한번 수행할 수가 없죠. 대통령 단임제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 5년. 그래서 한국에서 2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세컨드 term 여기서 term of office 내지는 term이 빠진 거죠. 그걸 한국에서는 second cabinet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내각을 개편하는 거거든요. 그걸 2기라고 주로 한국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전에 그 대통령이었던 그 트럼프가 이제 재당선됨으로 해서 그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었고, 또 그 하원 다수 지위도 유지할 가능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 다수, majority인데, 음, great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중에서 대다수가 되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절대 다수가 있고, 최근에 저희 다른 수업에서 large majority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앞에 거 두 개보다는 작죠. 그래서 large는 국어로 이제 보면 상당한 다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그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그 통치를 위한 그 3연승을 할 그 가능성은 그 최초 그 트럼프 그 임기 1기에 1년의 그 재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 그 측면에서 이미 미 의회 그 일각 그리고 국방부 그리고 연구소 일각에서는 국방 예산 면에서 어떤 그 의미를 띠게 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 텀이라고만 나왔는데 텀은 이제 용어 그다음에 계약 같은 거 얘기할 때는 조건 등등 이제 뭐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기죠. 그래서 정확히 하면 term of office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확신을 가지고 예측을 하기에는 시기상조이지만 저희 디펜스 뉴스 본지와 인터뷰에 응한 분석가들의 그 발언에 의하면 트럼프가 그 대통령직에 그 복귀함으로 인해서 국방 그 예산이 그 증액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러 이는 미국 그 협력국 해외 협력국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와 같은 협력국들에 대한 안보 원조가 감액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자, 시큐리티 기본 이제 안보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중요한 공동 경비 구역
그 우리나라 38선 쪽에 있는 거죠. 그다음 그 security guard 이렇게 되면은 주로 이제 경호원을 뜻하게 되겠고요. 자, 그다음 안보 군이라고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보안군이라고 security forces 그러면 각국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보안군이 기본이고 공군에서는 이걸 군사경찰로 씁니다. 밀리터리 폴리스 대신. 자, 그다음 국제안보지원군, 그다음 외곽경계, 그다음 중국 공안, 안보의식이나 개인적 안도감, 자, 그다음 보안 및 이게 복수 형태로 되면 증권시장, 그리고 비밀 취급인가, 줄여서 비취인가라고 합니다. 클리어런스만도 많이 나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경제나 사회, 보장, 안정과 안도감, 그리고 국가의 안위를 논할 때 시큐리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웰빙으로 처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에이드는 물품을 전해주는 거죠. 이건 웰리프는 현장에 가서 돕는 행위를 직접 하는 겁니다. 현장 중심이죠. 웰리프는 구호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요. 어, 지금 그 트럼프 2기의 그 영향을 예측하기 너무나 어려운 그 이유 중에 그 하나는 공화당 내에 그 국방비 그 지출에 대한 의견 일치가 과거보다 덜 하다는 것이다. 라고 칸 시안 씨가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안보 예산을 연구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우파는 한때 거의 이 단일 대우 양상을 거의 전적으로 띠면서 군비 증액을 지지를 한 반면 이제는 세계의 주요 3대 진영으로 그 분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유니폼이 이제 획일적으로 그런 식의 이제 해석을 많이 하고요. 정치 쪽으로 가면 우리 요즘에 많이 들어볼 수 있는 단일 대우라는 거 있죠. 서로 따로따로 분열된 양상을 보이지 않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단일 대우라는 말을 일부러 써봤고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전통적인 국방 매파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전 국무장관이 있고 이분은 보다 독단적인 군대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선호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 동물에 빗대서 매파와 비둘기파, 다른 이제 일반적인 말로 옮기면 강경파와 온건파 이렇게 해서 hardliners 강경파, 매파에 준하는 일반적인 말이고요. 비둘기로 상징되는 온건파, 그쪽은 moderates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테이트는 이제 주나 국가, 상태 셋 중에 하나의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저 보시죠. State of the Union 미국 연두교수라고 대통령이 신년 새 벽두에 하는 연설입니다. 스테이트를 쓰게 되면 주지사의 시정연설, State of the Nation 이건 각국 지도자들의 시정연설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주경관, 정신상태, 미국 본토 소식, State of Affairs 하면 국정이나 국무인데 정세죠. 오브를 넣으면 정세가 되고 그 다음에 오브를 빼면 국정이나 국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주검사와 주의회 정도 꼭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산 매파가 있는데 예로는 하원 프리덤 커커스 즉 자유협의체가 있는데 이들은
그 비대해진 정부 그 지출에 그 가장 그 우려를 하고, 그리고 그 몇몇 경우에는 삭감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 커커스라는 말, 언론에 이렇게 그 등장을 하죠. 하우스 프리덤 커커스 이렇게 해서 지금 간부회라고 해석이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커커스가 간부회의라는 그 간부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전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그냥 조금 제가 볼 때는 오역 아닐까, 그렇게 보는데요. 이 커커스가 일단 유명한 게 방금 얘기 드렸던 이거하고, 그 다음에, 당원들 모여가지고, 어, 집회 같은 걸 하는 성격의 전당대회가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하원 내의 일부 의원들이 이걸 그 목적으로 해서 그런 그 구성한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당대회 전혀 절대 그거 안 맞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게 같이 모여서 함께 어떤 그 의사 처리를 하고자 하는 조직의 의미로서 협의체라는 의미가 있어. 그렇게 해석이 간혹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저는 협의체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정이 아닐 때는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원어와 같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럼프 2기 들어서 국방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흘러가게 될 것인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본 질문이었는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